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요즘 바이오 섹터 흐름 보시면서 이게 리가켄 바이오에게는 어떤 영향일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변수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미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고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 시장은 금리가 내려가고 중국의 바이오 인프라는 규제가 걸리면서 대체 파트너를 찾는 수요가 더 커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금리 인하에 바이오 플랫폼의 기업의 가치가 반응한 이유, 두 번째로는 생물보안법이 정확히 어떤 기업들을 규제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리가켄 바이오에게 기회가 되는 이유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인 첫 번째 핵심 요인 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단행 소식이죠.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망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시행됐다는 점 중요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며 가장 먼저 수혜를 입는 업종이 임상과 기술 이전 중심인 바이오 그리고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바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는 바이오 업종 전체에 구조적인 긍정 신호로 작용합니다. 여기에다가 생물보안법까지 겹치면서 지금 시장은 금리 완화와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인 두 번째 축 보겠습니다. 바로 생물보안법인데요. 내용 보시면 지난 12월 초에 국방수권법 타협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 공식적으로 담겼습니다. 절차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번 주 하원을 거쳐 상원 투표까지 마치면 대통령 서명과 함께 바로 시행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연내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 시장 역시 이 법이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법이 어떤 기업을 규제하느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생물보안법이 겨냥하는 건 신약개발 회사가 아니라 중국 기반의 바이오 인프라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체 분석 회사가 있고요. 장비 서비스 기업 그리고 CDMO 기업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인프라 기업을 규제를 하는 법이에요. 즉,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제약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의 생산 분석 인프라가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리가켄 바이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ADC 플랫폼 기술이 있고 여기에 글로벌 기술 이전이 가능한 구조를 이미 갖춰놨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쪽에서 파트너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생물보안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을 대신할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이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인 리가켄 바이오에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제약사들은요, 임상은 미국에서 생산과 분석은 중국에서 진행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되면 미국의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또 병원, 또 빅파마 프로젝트 전반에서 중국 인프라 사용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특정 장비와 서비스는 기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5년 유예 후에는 완전히 금지돼요. 즉 공급망이 선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 전환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데 그 수요가 한국과 미국, 또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 기반 플랫폼 기업이 주목받는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이 지점에서 리가켄 바이오의 위치가 분명해지죠. 리가켄 바이오는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했고 글로벌 기술 이전 레퍼런스도 있으면서 헐투와 고형암 중심의 확장성 가지고 있고 또 빅파마가 선호하는 ADC 세그먼트라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한국의 대표 기업입니다. 이번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첫 번째로는 중국 기반 바이오 인프라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그동안 중국에서 맡기던 생산 장비 분석을 이제 어디서 해야 하지 하고 자연스럽게 대체 파트너를 찾게 되고요. 이 흐름이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공급망을 이동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상황에서는 파이프라인 하나로 승부하는 회사보다 글로벌 기술력과 IP 기반의 플랫폼 기업, 특히 글로벌 기술 이전이 가능한 ADC 플랫폼 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 구조 안에서 바로 이렇게 한국 기업 중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핵심 포지션을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단순 바이오 벤처가 아니라 이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매출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혜 라인에 놓이는 거죠. 이번 변화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이어질 글로벌 바이오 판가름업계의 시작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구도를 보면요. 중국은 규제 리스크로 빠지고 한국은 글로벌 대체 파트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축에 ADC 플랫폼 기업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는 기업이 바로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기술력과 플랫폼, 글로벌 네트워크 세 가지를 다 갖춘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즉 리가캠은 이 이슈의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중장기 구조 수혜주라고 보셔야 정확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절차상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중국의 바이오 인프라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흐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이번 공급망 재편 속에서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기술 이전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핵심 수혜 라인에 서는 기업이죠. 게다가 이번 주에 실제 금리 인하까지 단행이 되면서 이 기술 기반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지지하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즉 리가켄 바이오는 단기 뉴스를 쫓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금리 인하와 공급망 재편 그리고 글로벌 기술 이전 확대 이렇게 세 가지의 장기 사이클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보다 산업의 구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정보 빠르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